네, 지금부터 경어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7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도합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내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을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라제 파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라제 파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라제 파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지난 시간에 하다가 또 배터리가 나가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6 경허가 삼수갑산에서 전봉준 장군에 대한 흔적을 찾는데 그 6번째에 경허의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와 삼수갑산이라는 거를 끝냈었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라는 것은 2012년에 11월에 여기 조계사에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박재현 발표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에 대한 윤창하와는 비교되는 해석이 발표됐어요. 즉 경허의 입전수수 억지 해석은, 그러니까 경허가 입전수수했다라는 그런 해석은 본 모습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박재현은 경허의 북행이 입전수수가 아니라는 간접 의지를 담고 있는데 이 또한 또 합당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넓은 의미로 입전수수지요. 예. 경허선사 스스로가 저자를 향해서 대중들과 함께 마지막 삶을 마치기 때문에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가 행하는 행동, 마지막에 깨달은 후에. 그래서 입전수수라는 말이 억지는 아니고, 예,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전반적으로 다 그 이유가 입전수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답은 결코 아니고, 왜냐하면 경허의 삼수갑산 행에는 경허선사의 의지로 행한 그 입전수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왜냐, 남쪽에서는 법을 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북쪽에 가서 하는데, 경허선사가 북쪽에 가서 방란주로만 행세하면서 혼몽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즉 입전수수의 흔적은 거기에는 유생들과 공식적인 이름으로 나오는 26명의 유생들과 항상 상대하면서 경허선사가 그들에게 고취시킨 건 독립의지죠. 독립의지.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서 그 중에서 김탁, 이 독립 그 운동가로 돼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게끔 인도를 했고, 또 거기에 또 이교사라고 있어요. 이교사랑 같이 밤마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담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발표한 이 박재현이 경허 스님의 주색과 북행, 즉 삼수갑산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낭설을 확대 재해석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낭설은 아니죠. 그냥 일단은 북행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박재현이 경허의 주색과 북행은 낭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주색은 아니니까 주색 때문에 북행으로 간 건 아니고, 또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거를 꼬잡고 하는 윤창하를 향해서 반박 논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허의 일탈과 기행 정보는 어떤 일화나 낭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직한 평가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일화를 부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말 되지도 않는 언어 도단을 해가지고 하는 그 우리가 앞에서 살핀 누구? 김태읍의 인간 경허 우리가 봤죠. 물론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그런 낭설을 가지고 자기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책으로 펴낼 때에는 책임져야 한다니까요. 책은 아무나 펴내는 게 아니고 책으로 펴내려면 본인이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창하나 김태읍이 다 비난을 받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는 일탈과 기행을 소문에 휘말려 선입견을 가지고 경허의 선사상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좋은 의미죠. 그중 경허선사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한 분 같아요. 왜냐, 시각을 달리해서 이제 바라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앞에 제목이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라는 걸로 그 박재현이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박재현은 경어의 주색과 북항에 대해 이것은 근거 없는 낭설 수준으로 이것은 모두 확대 재해석된 것이라고 반박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현은 윤창하가 경어의 주색을 한국 불교의 폐해 원인으로 본 것과 경어의 북행을 주색에 반성한 참회의 은둔으로 말이 안 돼. 은둔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또 다른 이 윤창하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짜 더러운 얘기를 썼어요. 경어의 주색 때문에 한국 불교가 폐해의 원인이 됐다고요? 뭔 소리?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데 이러한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주색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해서 은둔했다고요? 그거는 더 이상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어가 주색에 대해서 왜 주색한 것도 없고, 또한 술은 말 그대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시다가 나중에는 전봉준 때문에 망하니까 차라리 그냥 파라코처럼 행동을 해야겠다. 나는 술 취한 뭐로 사면 됐죠? 나는 평생을 술 취한 추광승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치 취해서 광증 일으키는 중으로. 왜? 거기에서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걸 썼는데, 걷다 대고 주색에 반성해가지고 참회와 은둔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썼으니 그의 죄 대가는 본인이 받아야 되겠지요. 물론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경어선사가 그런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 그거를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를 지나친 그러한 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반성하고 알아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참회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 경어선사의 주색이 윤창하가 한국 불교의 폐해 원인이다, 그리고 북행을 주색에 반성한 참회와 은둔으로 이렇게 해석해, 그거를 보고 설정 스님도 정말 더 이상을 참을 수 없어서 불교 평론을 폐간해요. 당연히 폐간해야죠. 그것도 설정 스님이 계속 뭐를 했답니다. 후원을 해서 월정사에서 해서 그 불교 평론이라는 거 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걷다 대고 또 무슨 학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해가지고 무슨 서명운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아이고. 내가 가장, 그때 저는 이게 박사 1학기, 이름도 차대를 내밀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이 윤창하의 논문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 먼저예요. 아니, 제가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을 해놨더니 거기를 따라서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이름을 따다가 그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냈어요. 윤창하보다 무려 6개월을 더 먼저 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괴로운 시기를 또 보내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는 일부의 부정적인 경어의 인물평은 식민지 통치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기도 했어요. 이것도 또한 박재현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경어선사는 무엇보다도 일본 놈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왜? 동학농민이 일본 놈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일본 놈들이 경어선사를 뒤쫓으니까 나는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박재현은 일제강점기에 한국 신민을 만드는 심정개발운동에 앞장서며 세상개조의 목을 맨 친일파 있죠? 권상노 경어스님 생년월일을 1946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온통 다 뒤흔들어져 가지고 인터넷이 말도 못한 혼란 속에서 있다가, 제가 2013년에 천장함에서 경어선사 바로 알기 제2차 거기서 경어선사의 생년월일과 출생연도와 경어선사의 고향 탄생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호선사는 1849년생 8월 24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초짜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1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1846년이라고 쓰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1849년입니다. 예, 권상로가 그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또 친일파 또 있죠. 앞장서는 김태흡,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호의 주색이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고, 이들이 부정적으로 확대 재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름 자신의 의견으로 조실하게 당연한 얘기죠. 특히 김태흡은 권한이 세가지고 자료를 뭐 35년간을 수집했다나요 어쨌다나요 해가지고 자기 당신이 말년에 경호선사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다 했는데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수집된 자료가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박재현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경호의 의도적 자리비워주기다. 북행이. 그래서 자신의 위상과 세상의 위태로움 사이에서 발생한 처지를 솔직하게 인식해 빚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옳지는 않는 얘기죠. 경호선사가 자리를 못 달라고 의도적으로 비워주면서 북행을 했겠습니까? 그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힌트 하나가 있어요. 그나마라도 이 박재현이 그거를 주장한 그 핀트는 제가 저 경호선사 서간문 13편 중을 3편을 읽다가 그 13편에 선석을 물려준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하고 선석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비워준 게 아니라 선석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대중에게 공포해서 교령을 흔들어 선석을 물려주고 내가 이 떠나는 소식을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경호선사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남는다는 얘기는 즉 동학농민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우리 대중을 모아놓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남기고 나는 어디로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진다? 그 철봉. 철봉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철봉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경호선사가 달나라로 나를 쏘아버리라 이렇게 그걸 써놨어요. 토끼가 철봉 달나라로 토끼가 있는 곳으로 나를 쏘아버려라.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그놈들이 못 찾을 것이다. 그놈들은 누구? 일본 놈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선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이 박재현 발표자는 조금 그 방향을 각도를 달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호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견해 중에서 그중 가깝게 접근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는 뭐 100%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일제 감정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라는 말도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얼마나 사실 뭐 박재현 그 발표자도 뭐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돌리다 보니까 그 무슨 뭐 주색을 해가지고 뭐셨지? 참회와 은둔하려고 가고 뭐 한국 불교의 폐해가 경화가 있다고? 뭔 소리?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박재현 발표자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경호선사의 사회적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경호선사는 사실은 그런 오해도 받기는 했지요. 그 일제들이 다 들고 일어날 때 경호선사 혼자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앞장서지 못하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아픔이 숨어 있죠. 비난을 받기는커녕 독립운동 전봉준 장군의 앞장섰다가 쫓기는 몸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경호선사는
당신의 제자 3월 수월해용 만공에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고취시켜 놨으면 만공 스님이나 해월 스님이 일본 미나미 총독이나 그런 저기 일본 헌병놈들한테 당당히 대항을 하고, 또 해월이한테는 가던 길이나 가시오, 가던 길 뭐 동포들이나 돌봐 해가지고 그 웅이방 도화동 그 서당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이러는 게 네 갈 길이나 가라 해서 그거를 해월 스님, 수월 스님이 알아듣고 가서 북간도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동포들한테 뭐를 주죠? 주먹밥을 싸주고 집신을 삼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새 3월이 다 그 독립운동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 경허선사가 한 거고, 또 북녘에 가서도 그 유생들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게 딱 여기서 맞는 부분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경허선사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에서, 경허선사가 세간과 출세간의 이치가 달라 섣부르게 나서기에는 어려운 처지에서 북행을 결심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데, 정말 간신히 옆에로 들어가고는 있죠.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면서 내가 어쩌다가 세간에 발을 뒤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당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다? 에휴, 나는 뭐다? 나는 친강객이다. 세속과 출세간을 넘나드는, 그렇죠? 세속과 출세간을 넘나들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 이름은 뭐더라, 친강객이더라 이 말이요. 사이에 껴있어요. 발을 빼지도 못하고. 근데 보면은 경허선사가 엄청난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해도 이게 애국자 아닐 수 있잖아. 근데 이 전봉준하고 맞붙으니까 그냥 막 붙어보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전봉준한테 서간을 어떻게 보내요? 사나이 장군은 목이 떨어져야 찾아올 수 있다. 목이 떨어지기 전에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 나한테 절대로 찾아오지 말아라. 사나이 장군은 손을 끊고, 사나이 장군은 지금 때가 됐으니 앞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거 믿지 말아라. 대원군 믿지 말아라. 우리가 짐승처럼 짐승을 거기다는 견마라고 했더라고요. 견마처럼 엎드려서 몇십 년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암간의 폐기물들, 암간의 폐기물이 뭐죠? 탐관오리를 암간의 폐기물을 했어요. 암간의 폐기물을 다 쓸어 엎어야 되는데 누구의 힘을 빌려?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쟁기가 누구예요? 농민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곡괭이 들고 나섰는데,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암간의 폐기물들을 싹 쓸어 엎어야 된다.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게, 내가 네가 한다는 거를 말린 것이 후회스럽다. 지금은 내가 안 말려. 앞장서야 돼. 이렇게 아주 강인한 그 서간을 6편이나 남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허선사는 태도를 성취해가지고 대선사가 됐는데, 시대적 상황이 이 조선이 망하는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 와갖고 민초들이 도탄에 빠져서 새로운 새 세상을 구현해 보고자 노력했는데, 아이고 우리 스님, 그래서 이 세간과 출세간에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간과 출세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전봉준 때문에 못 나섰어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 나섬으로써 그 따르는 식솔들, 전봉준 장군의 자식들을 다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큰일 나죠. 아이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바로 나서지 못했고, 결국은 또 경허선사를 위협하는 3인방 때문에 쫓기는 처지에서 할 수 없이 삼수각각상을 택해서 갔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가장 이 박재현 발표자가 가장 많이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야? 이거 두 개야? 또한 그는 경어에 그래서 번번하게 발생되는 대목이 수행자의 자긍심. 아유, 이것도 잘 찾아냈어요. 경어선사의 자긍심이 사이사이에 하늘을 찔러. 니들이 강남부 선비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다가 내가 한 번 뛰매 사자가 능히 한 번 뛰매 무짐승들이 감히 어찌 따를 것인가. 이래가면서 경어선사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거를 또 이 누구죠? 이 박재현이 찾아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어선사 그래서 많이 나와요. 자긍심. 그리고 경어는 첫마음의 회복이 세간의 입질로부터 수행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뭔 말인지 확실히 와닿지는 않지만 세간이 입질이 세면 세질수록 그 경어선사의 자존심은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고, 경어선사는 뭐 그렇거나 말거나 김태읍 스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경어선사는 누가 뭐 대중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경어의 일탈과 파격적인 일화들은 일탈은 일부러 쇼맨십으로, 파격적인 일화는 경어선사가 역경계를 보이면서 많은 우리의 뭐를 깨우쳐요? 정신세계 그리고 증거예요. 알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싹 부셔버리는 그러한 많은 일화들을 남기는데, 그것을 대부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일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침소봉대라고. 경어선사가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말하고. 인간들이 원래 그렇죠. 아주 그냥 이 경어 기념관 찾아오는 인간들도 나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합당한 일면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것이 경어의 북행을 진행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미흡한 점이 많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는 그렇게 치밀하게 앞날을 계획하고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뭐 이거를 뭐라 그러죠? 여기 치밀하게 고치세요. 치밀. 이거. 예. 치밀하게 앞날을 계획하고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줬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 경어선사가 뭐 의도적으로 하려고, 아이고, 그렇게 그냥 뭘 앞뒤를 재고 계산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입지를 생각하는 그런 성품은 결코 아닐 뿐더러 경어는 자리에 집착해서 그거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의식의 절차조차도 들고 있지 않은 그런 의식의 소유자라고 보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뭘 물려주려고 자리를 의도적으로 비워주려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죠? 그 박재현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경어선사가 이러한 아픔이 숨어서 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나름으로는 많은 접근을 시도하고 또 다른 각도로 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걸 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박재현 씨는 또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저기 천장암에서 그 경어선사 탄생지와 탄생 연도에 대한 일고차를 하는데 저의 토론자로 나섰어요. 그래서 파트너로 같이 또 우연히 만나게 돼서 좋은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박재현 씨가 천장하면서 저보고 권상로가 그렇게 46년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뒤집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랍니다. 그래, 내가 계란을 하겠으면 권상로가 바위라고요? 그럼 내가 그 바위를 부셔버리죠. 그때도 그 말을 제가 했는데 진실은 그대로 남는 거고, 하늘의 해는 두 개가 아니에요. 46년생이 아니고 49년생이고, 권상로가 아무리 세고 또 세고 동국대 총장을 하고 나는 일개 박사과정 1학년이야. 동국대 박사과정 1학년 1학 2013년이니까
2학기 때다. 2학기 때인가 3학기 때인가. 예. 그래서 존재도 없는 미미아임이지만 나는 경호선사가 1849년생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논문으로 다 썼어요. 지금은 많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설정 스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거기 있는 스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렇게 그런 것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셨는데 그때 고영석 교수님이 저보고 천장함에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제가 쩌렁쩌렁하게 아주 목청을 돋궈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까지 다 들렸대요. 그래야죠. 천장함에 천정이 들썩거리더라. 뭐냐. 그래서 제가 설정 스님께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했더니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꼭 수덕사에 경호선사 비석 세우고 거기다가 1849년생이다라고 꼭 새기고 새겨준다고 저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지키시기 바래요. 설정 스님. 뜨거운 커피 주세요. 다만 경어의 북행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면이 없지 않죠. 그렇죠. 경어선사 북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구고한 억측을 만들어내면서 복합적인 게 많죠. 왜냐 뜬금맞게 왜 북행을 해가지고. 근데 복합적인 것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로 간단데스로 말하면 전봉준 때문이에요.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전봉준 때문이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이리중행하러 그러면 남쪽에서는 못하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지식으로서 경어 스스로가 선택한 북행이에요. 그가 시무관 경선사가 시무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쓰죠.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법문 이렇게 해서 시무가에서는 8단계, 시무송에서는 10단계, 시무도 법문에서는 6단계로 해가지고 경어선사가 아주 시무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요. 거기서 경어선사가 내가 입전수수하겠다, 이리중행하겠다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밝힌 것처럼 입전수수로 이리중행으로 화강통진으로 스스로 자맹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짓는 것이 경어선사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논자가 가장 경어답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도 내가 지금 이 2012년에 누구죠? 박재현이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라는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때에 내가 2012년에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쓴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책으로 다 나와버렸고 2015년, 16년, 18년에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쓴 게 아니고 제가 박사 논문을 1350페이지를 쓰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에 이미 이걸 쓴 거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서는 지금 천봉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천봉준을 몰랐으니까요. 2012년에는 전혀 몰랐고 2017년 5월 21일 날 전화 한 통화로 제가 그거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제 의지대로 쓴 것 같아요. 경어선사를 뭉뚱그려서 그냥 입전수수 이리중에 화강통진으로 하는 게 가장 경어선사를 빛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어가 만약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치밀한 계산의 소유자다? 그러면은 나는 경어선사 싫어해. 그러한 그게 없는 분이에요. 탈탈 털어내 가식이 없는. 경어는 바로 이 자리에 연연한 일개 사판승에 불과한 거죠. 뭘 의도적으로 자리를 높여. 자리가 어딨어요. 경어선사는 내가 자리를 깔고 앉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내 자리를 내놓아도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경어선사가 경어선사의 자리를 찾아간 거는 1898년 5월에 그 범어사의 오성을 주지로부터 그 범어사의 선언에 조실로 초청을 받으면서 정식 그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에요. 공개적인 자리는. 그 이전에 20년 동안에 그 호소에서는 그냥 이리저리 떠돌이처럼
때로는 어촌에서, 때로는 주막에서, 때로는 숲속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암자에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경호선사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내린 법문도 없어요. 뭐 대중을 모아놓고 한 법문도 없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남긴 것들. 뭐 개차 청신법문, 무슨 일지나 무슨 뭐야 그거 진흙소의 울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은 찔딱달딱 남아 있는데 경호선사가 그것도 의도적으로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런 자리를 연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사시다가 삼수갑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도적 자리를 비워주기는 조금 벗어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박재현의 경어의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인 북행은 자신의 유산과 세상의 이태로움 사이에서 발생한 처지를 솔직하게 인식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 견해는 경어선사가 북행을 택한 여러 가지 의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경어선사는 그의 불교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해인사에 와서는 그 선언을 이끄는 종주가 되고 또 그 고종의 칙명으로 인경불사를 하죠. 그때는 법주가 돼요. 그리고 이제 경어선사가 결동수정에 동생도솔 동성물과 개사문을 쓰면서 정예결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거는 맹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경어선사가 내가 맹주할 거야, 내가 법주할 거야, 내가 종주할 거야 이거를 아니고 그냥 저절로 대중이 만장일치로 해서 해진 그런 지위가 해인사에서 3개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가면은 조실. 그래서 그 흔한 주지자리 한번 해본 적이 경호사는 주지를 한 번도 멋있죠. 이 주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박재현의 의도적 자리 비교인 북행의 주장은 매우 큰 시한적인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그래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조차도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서감문 보면서 선석이 나오는 순간 이 박재현 씨를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그래도 좀 놀라웠죠. 경어선사 의도는 뭐 선석을 물려주고 뭐 이러한 그것을 생각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대중을 모아놓고 못했다라는 그러한 걸 언급하면서 내가 지금 북성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거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경어선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래 삼수갑산으로 도망갔다, 참회했다, 은둔했다, 뭐 그냥 오만세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엄연히 경어선사가 저걸 남겨서 누구한테 줘요? 박한영한테 주고 가요. 그래서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의 행적의 이해는 매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의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매우 신선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경어선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없는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수갑산으로 떠났다는 주장은 경어선사가 그 정도로 자리에 치밀한 계산을 할 줄 아는 그런 예인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경어대선사를 정도 석인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더러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을 떠난 후에 아무도 경어선사에 있지도 않았던 자리를 이어받지도 탐내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경어선사의 후학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경어선사는 사실은 뭐 3월에게도 조차도 내가 삼수갑산으로 왜 간다. 전봉준 때문이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제자들은 진짜로 그 완공스님은 열반하실 때까지도 모르고 가셨어요. 열반하실 때도 모르고 그냥 가신 거죠. 그래서 3월에게 자리를 물려준 적도 없어요. 꺼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우리 3월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또.